야, 숨 쉬어, 숨. 아이씨. 와, 깡패다. 뭐야, 이 넌 누구야?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이름이 장수현이다. 목사를 죽이고 조직을 통째로 먹었답니다. 어떻게? 내 돈을 누가 갚을래? 총 몇 명이야? 파스된 것만 26입니다. 자, 오늘 장실 무조건 잡아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밤을 새더라도 오늘 안에 꼭 잡아야 돼, 무조건. 조금이라도 말 새나가면 이들 다 도망간다니까. 각자 모션 정확하게 지켜야 돼. 오케이. 왔다. 도끼 꺼내라.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다야, 이들아. 그 어딨냐? 누가 시켰니? 순서설명 무슨 순서고? 잡으면 되지, 씨. 준비해. 니는 그 돈 갚기 전에 죽고 싶거든 못 죽는다. 알았어? 장창 어디 있어? 장창 어디 있어? 진짜 말 안 할 거지?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똑바로. 네, 이 홍 기자와 이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갈 코너 영화 앤 법 이수다. 처음으로 택한 영화는 이 범죄 도시인데요. 아니 사실 요새 진짜 형사, 검사, 조폭 없는 영화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 피로도도 있으실 듯한데 이렇게 법률 얘기로 또 풀어보면 색다를 것 같고, 그리고 또 범죄 도시 자체도 요즘에 나왔던 영화하고 조금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로 형사하고 검사의 대결, 뭐 베테랑 같은 구도죠. 그런 영화였는데 여기서는 일단 조폭과 형사의 대결인데 이 조폭이 그냥 국내 조폭들이 아니라 중국을 건너온 그 조폭들이 나와요.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두머리 격이 윤계상 씨고, 이들을 잡으려는 형사, 이제 이게 괴물 형사 마동석인데, 이 괴물 형사 마동석이 완전히 한 번에 일망타진, 하룻밤에 이걸 다 해내려고 하다 생기는 그런 좌충우돌, 액션과 뭐 범죄와 사랑과 배신과 그런 이야기인데요. 변호사님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는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특히 이제 어떤 범죄 액션물에서는 항상 조폭이 소재로 항상 쓰이는데 여기는 소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긴 한데, 앞에 나오는 영화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장첸으로 나오는 윤계상 씨가 형사고 그 마동석 씨가 조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마동석 씨가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조폭이 아닐까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제 괴물 형사로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동석 씨. 저는 사실 마동석 씨가 이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아니 몸집이 너무 커서 헐크 분장했는데 아직 헐크 옷 안 벗고 그냥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본인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괴물 형사답다. 그럼 먼저 이제 가볍게 이 법률 얘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변호사님. 여기서 보면은 이 윤계상 비롯해서 여러 조폭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폭력배가 폭력 조직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인 법규가 있습니다. 특히 형법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그 조직폭력배를 처벌하는 법률에는 폭력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그 목적한 범죄로 처벌하는 범죄가 범죄단체 조직죄입니다. 이게 형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처법에서 좀 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직 사고를 안 쳤어도 범죄 조직을 좀 만들기만 했어도 이게 그 자체로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범죄든지 간에 예비, 음모,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하기 전에, 사기를 치기 전에,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예비 음모하는 경우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이제 살인죄라든지 강도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로 처벌되지만 대부분의 범죄가 예비 음모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에 해당하는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면은 범죄가 흉폭화되고 또 이제 굉장히 지능화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굉장히 협박, 위협에 많이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그 범죄 단체만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보면요. 이게 장첸 역할을 한 윤계상, 사실 똘마니가 2명밖에 없어요. 셋이서 다 가리봉동에 처음에 들어와서 아주 잔인하고도 흉폭한 그런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직, 범죄, 단체, 조직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단체 3명이어도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폭들은 다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범죄단체 조직죄에서 단체가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결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단체여야 되는데 이 단체라는 게 그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결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속력인 단체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솔 체제가 있는 조직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장첸 일당은 합해서 3명 정도가 되는데 뭐 특정한 다수인은 됩니다. 그리고 범죄 목적, 이권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이제 돈을 뜯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되겠지만은 통솔 체계라든지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 장첸 일당이 그 전체 주변 폭력 조직을 그 통합해 나가죠. 가면서 이제 전체 범죄 조직을 결성한다고 하면 이런 거를 수사를 잘해가지고 단체성을 잘 입증을 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러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처음에 그렇게 무섭게 등장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좀 이 시간의 영속성이나 결속력에서 조금 기준에 미달인데 오히려 이제 옆에 주변에 다른 그 조직들을 흡수 통합해 가는 과정 우리가 영화 속에서 생생히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이 가능해지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명이 범죄를 하면은 좀 더 약하게 처벌되지만 2명, 3명 단체로 그 범죄를 저지르면은 특수라는 이름이 붙어서 형이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첸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3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폭행을 저질렀다 하면 특수폭행이 되는 거고 뭐 협박을 했으면 특수협박이 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법보다는 가중돼서 처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까 얘기하실 때 이 폭력 단체를 조직했다. 계속해서 뭐 이 조직 체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이렇게 영화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제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럼 굳이 내 손에 피 안 묻힐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전에 보면은 한석규 씨하고 최민식 씨 나왔던 거기서 최민식 씨가 이제 검사고 한석규 씨가 이제 깡패였는데 그때 계속 한석규가 나는 넘버 2라고, 난 넘버 2라고 우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제 넘버 2인 사람은 넌 아직 넘버 3야 막 이러고. 그러면은 이런 넘버 1이나 넘버 2 이런 사람들은 손에 직접 피를 안 묻혀도 처벌될까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폭처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을 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체 활동으로 지휘 통솔한 수괴, 곧 두목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사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러니까 부두목이나 행동 대장격인 간부들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수괴나 간부가 아닌 일반 행동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직책, 역할에 따라서 처벌되는 수위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활동이란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직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조직에 가담은 했어. 근데 아직 뭔가 특별하게 사기든 뭐 폭행이든 뭐 살인이든 아직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처벌이 가입한 것만으로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입한 걸로도 처벌되고 활동한 걸로 처벌이 되는데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단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판례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위, 그러니까 범죄 단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인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흔히 TV에서 많이 나오는 것, 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그 조직원들이 90도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활동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일단 주변에 너무너무 무서운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 그런 무서운 분위기에 의해서 만약에 이 동네에서 오락실에 가서 돈을 받든 노래방 가서 돈을 받든 할 때도 뭔가 무서운 사람들이 받으러 왔으니까 줄 테니까 제가 보기엔 이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조직의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회식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봤을 때는 이제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집단 범죄 단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어서 이제 활동으로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OT, 오리엔테이션을 갖거나 MT, 멤버십 트레이닝을 한다. 근데 우리 눈에 띄었다. 아니면 이게 무슨 삼겹살집에서 저쪽에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들이 회식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활동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이거 활동으로 보지 않고 이게 다 그래요? 장례식장에 참여한다든지 뭐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90도로 인사한다든지 또는 이제 아까 막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회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로는 그 이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그 유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그 줄바따라는 게 네, 있어요. 네. 그 줄바따를 때리는 행위 같은 경우는 활동에 포함될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완전히 이 상하 그 명령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이 줄바따 중요하니까 활동 아닐까요?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요? 활동에 포함되는 경우 이제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다른 폭력 조직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연락 체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좀 좁게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단체에 가입해라, 권유한다든지 그 강압으로 이제 그 가입하라고 이제 강요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집단을 유지 존속하기 위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건 당연히 활동이고 자신들끼리 조직과 조직이 전쟁을 벌여 싸웠다. 이것도 활동이고 싸우기 위한 준비 또 아직 안 싸웠어도 싸우기 위한 준비 여기까지는 활동이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무섭게 한 거는 활동이 아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요. 제가 만약에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바바이러맨이 확 펼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분위기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어도 이거는 처벌을 하는데 왜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바바리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 음란죄에 해당됩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공연 음란죄라고 그래서 바바리를 입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약간 음란하게 이제 벌려서 보여주는 장면 자체가 공연 음란죄로 처벌되게 이제 형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처벌되는 거고 그 범죄단체 조직죄에서 지금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본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게 활동은 보통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해서 그 다음에 활동을 연결되는데 지금 그런 게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입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가입죄로. 가입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 범죄단체 조직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조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눈에 거슬린다 해서 다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거슬린 걸 다 처벌하려고 하면은 미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죄와 형벌은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지만이 처벌될 수 있는 거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기분이 상한다든지 괜히 공포심이 생겼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주먹 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 동네 조직에서 알고 우리 도시의 조직에서 알고 저한테 자꾸 가입을 권유해요. 근데 저는 막 싫다고 하는데 저를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억지로 뭐 이렇게 나쁜 일을 시켜요. 근데 저는 정말 자의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가입을 했으면은 처벌되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협박과 어떤 폭행 또는 이제 가족 너 안 하면은 이제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협박을 받아갖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은 그 형법에 강요된 행위라고 해가지고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하게 너 해라 하니까 싫다 해라 몇 번 강요해가지고 이제 겨우 들어갔다 그래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처벌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했다 하면은 처벌은 되는데 형량이 좀 낮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좀 개념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끝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진땀 안 흘리셔도 되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판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상황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판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단체성을 그
인정해야 되는데 이 단체성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단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입식이라든지 또는 또 행동 수칙이 있는가 없는가, 행동 강령, 행동 수칙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금전을 어떻게 모았는가, 또는 이제 또 역할 분담이나 연락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단체성이 입증돼야지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는 판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조직폭력배 출신인데 이제 그 카바 사설 카지노바라 네네. 해가지고 이제 그 강원랜드에 이제 도박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서울 시내라든지 어디 시내에 그 카지노를 할 수 있는 불법이죠.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방을 얻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딜러가 있어야 되고 망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투자하려는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뭐 롤링이라고 문방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했다고 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거고 통솔체계라든지 시간적 계속성, 뭐 조직성이 인정되지 않고 또 일사불란한 통솔체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로 검사가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자, 영화 범죄도시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영화 속에 이명준 씨가 참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여요. 가문의 영광에서도 조폭이었는데 그때 참 큰 웃음 주셨는데 이번엔 짠해요. 내 봅스는 이미 이 장첸 일당 윤계상 씨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쪽에서 넘버 2였는데 나름 이제 완전히 윤계상 장첸의 앞잡이가 돼요. 거기다가 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마저 이 장첸한테 뺏긴 상황이에요. 자, 이래서 처음에는 앞잡이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반전으로 뭔가 이제 한 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이명준 씨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뭐 돈을 뜯었든 아니면은 내 이 여자를 뺏은 거에 대한 앙심으로 경찰의 어떤 수사에 협조를 했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나중에 처벌되는 데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제 이명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끌려다니긴 했지만 그 전에부터 이 폭력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첸 일당이 흡수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폭력 조직원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폭력 조직원으로서 있다가 그 장첸 일당이 흡수됐는데 그 일당이 싫었을 뿐입니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의 한 행동 자체를 봐서 그간의 범죄 행위나 행태를 봐서 그 형량이 낮춰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처벌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내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요. 네. 그럼 형량이 낮아지는 그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는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플리바게닝이라는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그게 그래도 이렇게 이명준처럼 좀 도와주면 조금은 낮춰질까요? 근데 뭐 그거 같은 경우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만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불고불리의 원칙인데 고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A죄, B죄, C죄, D죄로 이제 기소를 하면 판사가 A죄에 맞는지 B죄가 맞는지 C죄가 맞는지 판단을 하는데 검사가 그렇게 도와주면은 그 뭐 정말 큰 죄가 아니라고 빼줄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공식적으로 법에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A파, B파, 뭐 XX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 같은 경우도 그 자기들이 자기 파 이름을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런 파라고 지으면은 자기가 범죄단체 조직죄 된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폭력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의상 붙여진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조직을 지칭하는 걸로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범죄 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무슨 파라고 짓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이제 조직 폭력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구치소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명찰 같은 경우 이제 자세히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TV에 보면 이제 명찰에 하얀 바탕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이 있습니다. 네.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사형수들인 경우가 있고 또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 마약 관련 범죄 그리고 이제 하얀색 일반 범죄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가 조폭. 근데 이제 조폭으로 이제 이렇게 노란 명찰을 차면 특별면회
보통 면회할 때 이렇게 네네. 구멍이 뚫린 데서 이렇게 한 네네네. 5분, 10분 면회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 면회 같은 경우는 30분, 1시간 정도 두고 같이 직접 얼굴을 보고 가족들끼리 면회하는 건데 그런 특별 면회도 좀 제한이 많이 됩니다. 아, 노란색 명찰. 범죄도시 저 포스터 제목이 그래서 노란색인가 봐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